다락방까지 올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나이 다락방의 바나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9월 11일 토요일에 국제도서전에 다녀왔습니다. 되게 많은 전시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출판사들에서 판매하는 책들도 많이 구경을 했는데 막상 구매한 거는 많이 되지는 않아요. 책 몇 권 그리고 굿즈 위주로 조금 구매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갑 사정이 또 알라딘에서 제가 최근에 또 주문한 게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절제하면서 구매를 했고, 제가 과연 국제도서전에서 어떤 것들을 절제하며 구매를 했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워크룸이라는 출판사가 있었어요. D동 2층에 위치하고 있는 출판사였는데 이곳에서 제가 원래 구매하려고 했었던 책이 리커버판이 나왔길래 만져보고 비교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구매를 했습니다. 바로 프란츠 카프카의 꿈이라는 작품이었는데요. 이거 원래 판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이 남색 네이비 컬러의 프란츠 카프카의 꿈이라고 심플하게 적혀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그 심플함을 두고 이 리커버판을 선택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바로 이 표지의 느낌 때문입니다. 되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스펀지? 식빵 누르는 것처럼 폭신폭신한 느낌이고요. 책 자체가 정말 가벼워요. 왜 책이라는 게 이 책을 읽었을 때 표지의 감촉, 안에 종이의 질, 글씨의 색깔, 자간 이런 것들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 행위이잖아요. 독서라는 게. 그런 면에서 정말 재밌게 읽을 수 있고 제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리커버판으로 구매를 해봤고요. 이거를 구매하니까 똑같이 생긴 노트를 또 사은품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트는 안에를 보니까 그냥 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 노트를 보자마자 생각이 난 거, 제 2022년 다이어리로 써야겠다, 일기장으로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제가 일기를 매일매일 쓰는데 제가 독서 다이어리 꾸미는 영상들을 이제 조금씩 올리기 시작할 텐데 일기도 조금 꾸미면서 쓰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트에다가 예쁘게 꾸미면서 일기를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 2022년 일기장으로 낙찰이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진짜 두구두구 제일 기대하던 겁니다. 2층에 밝은 세상이라는 출판사가 있었는데요. 거기는 또 되게 재미나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MBTI별로 책을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책이 들어있는지 모르게. 저 같은 경우는 인프피와 엠프피가 나뉘어서 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인프피와 엠프피 책을 2권을 다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인프피 책은 벌써 다 팔렸더라고요. 아니, 제가 10시 타임이어서 되게 일찍 갔는데도 인프피가 생각보다 많으신가? 엠프피 책도 딱 이거 한 권 남아서 제가 구매를 해놨고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개봉하고 어떤 책이 들어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장 되게 신경 써서 해놓은 게 느껴지시죠? 이렇게 책도 책 구절이 담겨있는 장도 찢어가지고 또 정말 신경 써서 해놨습니다. 제가 독서 다이어리 이렇게 꾸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포장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끈은 가위로 제가 평소 같았으면 잘랐을 텐데 독서 다이어리 꾸밀 때 또 이런 식으로 꾸밀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냥 둬보도록 할게요. 요 한지 느낌이 되게 좋아요.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붙였길래 이렇게 깔끔하게 떼어지지? 혹시 MFP신 분들 중에서 도서전 다녀오신 분들은 이미 어떤 책인지 알고 계시겠죠? 지금 솔직히 다른 MBTI별 책이 뭐였는지 너무 궁금해요. 알고 싶어. 뭔가 마음에 들어요. 네. 설재인 작가님의 너와 막걸리를 마신다면 이라는 책이 들어있었어요. 이 책 제가 알라딘이었나 어디서 홍보하는 거는 보긴 봤는데 처음 들어보는 작가님이기도 하고 딱히 안 끌려서 읽어보려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인프피에게 추천해주는 책이라고 하시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막걸리를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막걸리를 정말 못 마셔서 제목부터가 저와 딱히 끌리지가 않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표지 디자인 되게 만화같이 재미있게 꾸며져 있어요. 요즘에는 책 표지, 소설 표지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유행인가? 판타지 소설인가요? 막걸리집 여자 화장실 3번째 칸에는 비밀이 있다. 퀴퀴한 그곳이 실은 또 다른 평행세계로 향하는 통로라는 것. 막걸리집 여자의 화장실에 있는 비밀? 이런 소설인가 봐요.
한번 재밌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제가 문학동네 부스를 다녀왔어요. 당연히 들려야겠죠. 문학동네 민음사. 문학동네에서는 책을 3권을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시집, 문학동네 시인선 이은규 시인님의 오래 속삭여도 좋을 이야기를 구매를 했고요. 제가 문학동네 시인선 디자인을 되게 좋아해요. 심플한 걸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컬러에 딱 제목만 다른 색깔로 적혀있는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서점에 가건 어딜 가건 문학동네 시인선은 한 번씩 꼭 훑어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주에서 혼자 살고 술은 약해요 라는 거는 보랏빛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 색깔이 좀 끌려가지고 구매를 해봤고요. 어떤 시들이 들어있을지 저와 잘 맞는 시들이 몇 편이나 수록이 되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한강 작가님의 히라버 시간이라는 소설을 구매를 했습니다. 왜 작가님이 유명하시면 또 제가 안 읽어본 작품이 궁금해지기도 하잖아요. 심지어 제가 최근에 한강 작가님의 시집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된 소설이고요. 제가 생각보다 한강 작가님의 작품을 많이 안 읽었어요. 읽어본 게 소년이 온다,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흰, 뭐 이렇게 3권 정도 읽은 걸로 기억을 해가지고 한강 작가님의 소설이라던가 시집들이 더 있다면 앞으로도 찾아서 더 읽어볼 예정이에요. 그 다음은 강화길 작가님의 데브로테르 유령이라는 책을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그 제 11회였나 12회 문학동네 수상작품집에서 강화길 작가님의 음복이라는 소설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되게 어렵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럼에도 이 작가님과 그 제목이 아직도 머리에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이 작가님이 어떤 작가님이실까, 주로 어떤 소설을 쓰시는 작가님이실까 궁금해서 구매를 했고, 이 소설도 마음에 든다면 화이트호스라는 소설집도 구매를 해서 읽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문학동네에서 3권을 구매를 하니까 사은품으로 문학동네 세계전집 미리보기라는 카탈로그를 주시더라고요. 카탈로그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잡지 같은 느낌인데 안쪽에 문학동네 세계전집에는 어떤 작품들이 있고 소개를 해주는 이런 페이지들이 들어있는 건데 제가 문학동네 세계전집을 모아서 읽진 않고요. 민음사 세계전집 위주로 구매를 해서 읽기 때문에 독서 다이어리 쓸 때 문학동네는 좀 미안하지만 잘라서 오리고 붙이고 하는데 사용하지 않을까 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동네에서 재밌었던 거는 QR코드로 뭐 설문조사 같은 걸 하면 자기가 이 출판업에서 어떤 부서에 잘 맞는지에 대해서 나오나 봐요. MBTI처럼. 그래서 자기가 맞는, 자기가 나온 것을 골라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런 색깔별로 깔깔이 카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실용편집부, 만화편집부, 인문교양편집부, 문학편집부, 미술부, 저작권팀, 기획, 마케팅부, 대표까지 있는데 저는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뻐서 일단 깔깔이로 다 가져왔습니다. 이게 뒤에 보면은 명함처럼 뭐 모바일, 이메일, 어드레스 이렇게 적어놓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 문학동네의 명함의 느낌은 아니겠죠? 거기 명함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건 책갈피로도 잘 쓰고 독서 다이어리 꾸미는데도 잘 쓸 수 있도록 한번 챙겨와 봤습니다. 네, 그 다음은 민음사. 민음사에서는요, 귀여운 굿즈들을 샀어요. 책은 구매를 하지 않았어요. 책은 제가 소장하고 있는 책들 위주로 많이 매대 진열이 되어 있었고 그 외의 책들은 또 세계문학 전집들이어가지고 따로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지 가지고 있지 않은 건지 헷갈려가지고 함부로 구매하지 못해요. 함부로 구매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음사 부스에서 책은 구매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몽땅연필을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엔 책 제목들이 적혀 있어요. 뭐 에마라던가 맨스필드 파크, 노생거 사원, 오만과 편견, 설득, 이성과 감성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요거는 아까워서 사용은 못할 것 같고 어떻게 집에다가 인테리어용으로 잘 꾸며놓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독서 메모 시리즈라고 이번에 굿즈가 새로 나왔어요. 민음사에서. 이번 독서전에서 선 공개한다라고 하는 게 2가지가 있었는데 그 인덱스 북클립이랑 스티키 메모 노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인덱스 북클립은 따로 필요하지가 않아서 구매를 하지 않았고 스티키 메모 패드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책에
붙여서 자기 감상을 적을 수 있도록 또는 궁금했던 점을 적어서 표시를 해놓을 수 있도록 해놓은 포스트잇 같은 재질의 메모 패드고요. 그 다음은 미는 북클럽 가입하면은 선택할 수 있었던 굿즈들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만 선택이 가능해가지고 제가 되게 아쉬워했었는데 이번에 도서전에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북 리시트 요것도 구매를 했고 스티키 메모도 필요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굿즈로 선택 가능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죠? 제가 근데 메모 패드를 왜 2개나 구매를 했냐? 왜냐면 제가 독서 다이어리를 쓰면서 필사를 같이 하는데요. 이 필사를 할 때 밑줄을 쳤을 때의 저의 감상이라던가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이 문장은 정말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든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또는 뭐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떠올라서 그거에 대해 글을 적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되게 개인적인 정말 그냥 감상을 적을 때도 있고 근데 이 필사를 책을 읽다 밑줄을 치고 바로 하면은 가끔 소설을 읽는데 책을 읽는데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독서 다이어리를 밤에 적다 보면 내가 왜 이거 밑줄을 쳤는지 까먹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싫어서 그때그때 적어놓기 위해서 메모패드 좀 많이 사용할 것 같아가지고 2종류를 다 구매를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미음사 같은 경우는 역시나 현장에서도 미는 북클럽 가입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는 북클럽을 가입했던 기존 회원이라던가 이제 현장에서 가입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볼펜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당 한 자루 무료로 나눠주는 볼펜이었고요. 세계문학 전집 볼펜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미음사를 대표하는 컬러인 초록색을 선택을 했고 그 다음으로 구매했던 굿즈는요. 서울국제도서전 자체만의 굿즈예요. 5미닛 컬렉터라고 해서 스티커들을 구매를 했습니다. 독서 다이어리 표지에다가 열심히 막 붙여놓으려고 스티커를 구매를 했고 이거 말고요. 3종류의 굿즈를 더 판매하고 있었는데 필사를 해서 간단한 메모를 할 수 있는 쪽지 그리고 그 쪽지를 보관할 수 있는 포토카드집 같은 그런 앨범 그리고 5분 단위로 움직이는 모래시계를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뭐 5분 동안 독서를 해라가 아니고 그 모래시계가 돌아가는 동안 온전히 집중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독서를 하는데 시간을 딱히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무언가 집중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 5분 그 5분을 챙겨주기 위한 굿즈들을 판매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 배지 핀 배지 구매했어요. 요거 색깔이 3종류 있었어요. 흰색, 핑크색, 네이비색 이렇게 있었는데 흰색, 핑크색, 네이비색 셋 다 구매를 할까 하다가 네이비색 하나만 딱 구매를 했습니다. 뭐 앞으로 국제도서전 열릴 때마다 이렇게 핀 배지 분명 있을 테니까 그때마다 이제 그때 구매를 할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국제도서전 굿즈가 따로 있었는데 굿닛이라고 해서요. 안에 작가님들의 작품이 들어와 있는 작품집들인데 되게 독특한 게 앞쪽이 점자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보면은 통신개시 신호인 것 같아요. 모스부호가 많네요. 이 모스부호를 해석할 수 있도록 기역, 니은, 디귿, 리을, A, B, C, D 이렇게 다 들어있고 안쪽에 사진집처럼 사진들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국제도서전에서 5만 원 이상, 그러니까 통틀어서 5만 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할 경우에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였고 이 독특한 건요. 가름끈이 되게 길어요. 가름끈이 되게 길고 이게 가름끈인지 뭐 책을 묶으라는 건지 뭐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독특하게 길고 두껍고 기존 가름끈의 한 2배 정도 되는 길인데 이거 뭐 어떻게 써야 되지? 아무튼 이런 굿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제 성격이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를 하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도서전을 갈 때도 꼼꼼하게 알아보지 않고 또 구매를 할 때도 꼼꼼하게 보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뜯어보고 정리해서 뭔가 말씀을 드릴 때 늘 영상을 올리고 나서 후회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좀 더 준비를 할 걸, 많이 좀 알아볼 걸. 오늘 영상도 역시나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이번에는 최대한 제가 많이 보고 읽고 하면서 여러분들께 어땠는지 현장을
보여드리고 또 어떤 책을 샀는지 보여드리고 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영상을 찍은 거니 여기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제도서전의 후기를 좀 간단히 남겨보자면 정말 볼거리가 많았던 그리고 체험할 거리가 많았던 도서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제가 재작년에 다녀왔을 땐 코엑스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코엑스에서 할 때와 이번 성수동에서 할 때의 분위기는 정말 달랐고요. 확실히 그 성수동만의 느낌을 잘 살려낸 도서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시 제가 앞쪽에 영상 짧게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리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 밖에 무슨 과학 체험할 수 있는 부스들도 마련되어 있어서 되게 많은 과학 체험들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책을 읽는 사람들만이 아닌 정말 그 성수동을 다니던 가족 단위의 사람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만한 도서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내년의 도서전 그리고 내후년의 도서전들도 정말 기대가 되었었던 정말 만족도 100%의 국제도서전이었다고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요즘 영상을 그래도 좀 꾸준히 잘 올리고 있죠. 앞으로 영상을 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올릴 수 있다면 2번 정도 올려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뭐 브이로그 형식으로 제가 독서 다이어리를 쓰고 필사를 하는 장면을 그냥 조용히 잔잔히 음악 들으시라고 만들어 볼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상 즐거우셨거나 내년에 국제도서전이 한번 가보고 싶어지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하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다들 조심히 내려가세요.